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어떤 부패한 행동을 해왔는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한국 정치권이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돈에 매수되어 나라를 팔아먹은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의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의 심장부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 툴시 게버드가 밝히는 내용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고 그것은 외국 정부와 미국 정치권 그리고 권력의 중심부가 얽힌 거대한 선거 개입 업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미국의 저명한 민주당 인사들과 공모해서 2024년 대통령 선거를 트럼프로부터 빼앗으려 했고 그 흐름은 바이든 백악관의 권력 핵심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폭로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최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미국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 고위 인사들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손을 잡고 미국 정치의 승패를 가르는 7개의 핵심 경합주에서 민주당 소속 주 국무장관들과 주지사들과 협력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투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투표 기계를 이용해서 선거를 조작하려 했는데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선거는 너무 거대했고 너무 많은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이 조작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선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한국에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같은 분위기였다는 주장이 국내에서도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돈의 흐름 역시 드러났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흘러나온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미국의 저명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계좌로 직접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바이든 백악관의 최고위 정부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단순한 정치 자금이었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 자금은 2024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형사사건과 전례 없는 법적 공격, 이른바 로페어를 조직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로페어란 법, 로조, 법과 전쟁, warfare의 합성어로 법과 사법 절차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약화시키는 전략을 뜻합니다. 트럼프에게 가해진 대표적인 로페어 사건은 뉴욕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 문서 반출 사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 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정부의 최고 권력층 일부가 마약 테러 정권과 세계 최대 테러 지원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 국민에게서 또 한 번의 선거를 빼앗기 위한 쿠데타 시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툴시 게버드 이번 폭탄급 공개는 과거 미국 정치를 뒤흔들었던 러시아 공모 논란조차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반역자들을 체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라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추적 전문 계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인용하는 X계정 The SCIF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표를 주는 대가로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미네소타 등 경합주에서 현금과 상품권, 전자제품 등을 제공한 선거 부정행위가 폭로되었다. 이 조직은 미국 원주민 전국회의 등을 통해 활동했으며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과 연계 및 자금 지원을 받았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주장이 최수용 전 국정원 공작관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전 공작관은 중국발 마약 유통으로 창출된 천문학적 규모의 검은 돈이 여야를 막론한 한국 정치권과 언론계로 흘러들어가 결과적으로 국가 정책과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이라면 단순한 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약으로 국민의 정신과 삶을 망가뜨리고 그 대가로 기득권의 배를 채우는 국가 파괴적 공생관계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 사범이 미국 다르고 한국 다를 수 있겠습니까? 더 SCIF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FBI는 중국 공산당이 2020년 대선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숨겨왔다. 그들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2020년 대선 조작에는 외국 세력의 개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류 언론조차 이를 보도했다. 특히 시카고 공항에서 중국발 위조 신분증 2만 장 이상이 여러 차례 적발된 후
조 바이든을 위한 유권자 등록 사기 및 투표 조작 시도가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NTD 방송의 뉴스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짜 미국 운전면허증을 대량으로 제작해서 우편과 투표 용지를 확보하려 했고, 그것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라트클리프는 선거 사기와 외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미국 국가정보국장이었던 라트클리프는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며 미 정부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과 이란,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보고서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세관 직원들이 약 2만 개에 달하는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미국 세관은 같은 공항에서 다시 4,000개가 넘는 가짜 운전면허증을 중국에서 들어온 화물에서 압수했다. 이 가짜 신분증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약 90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상품이 포함된 더 큰 규모의 화물 일부였다. 2022년 FBI는 중국 해커들이 2016년과 2018년 미국 선거 기간 동안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사용했다고 경고했다. 현재 FBI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 NTD의 보도 내용입니다. 2020년과 2024년 미국의 부정선거에 외국 세력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이 오갔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미국 대선에 대한 외국 개입 문제는 아마 전 세계를 뒤흔드는 폭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 55%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9일 1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전담 TF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55.0%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7.9%에 그쳤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42.8%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정부 차원의 전담 TF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령별로는 역시 만 18세에서 20대에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령대의 61.7%가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5%,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이 40대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4.2%로 불필요하다는 응답 43.7%를 압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강원 55.5, 광주, 전남, 전북, 제주 53.8, 서울 52.6 이런 순이었습니다. 경기, 인천은 49.8%로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불필요하다는 응답 42.6%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정선거 의혹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관련 논란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에 대해서는 국민 56.4%가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6.8%에 그쳤습니다. 역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재판이 속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실시됐던 직전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51.0%,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2.3%였던 점과 비교하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5.4%포인트나 급상승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5.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광주 전남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고 광주 전남북에서도 45.0%로 속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46.6%와 거의 같은 비율이었습니다.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터져나온 공소 취소 거래설이 터져나오면서 이재명에 대한 반발 심리가 들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정청래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점차 재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